자, 오늘 정치부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정말 어마어마한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치부심 함께 하시는 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황인희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황인희 씨. 예. 제가 유일한 개그는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치부심을 함께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애청자분들이 네. 황인희 씨 보고 웃을 새가 없습니다. 왜요? 화를 내느라고.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다들? 왜 이렇게 악플을 남기는 거야, 나? 빨리 귀순하세요. 네, 빨리 귀순하시기 어디로? 바라겠습니다. 김부로요? 아니에요. 여기 우리 여기로? 우리 민주의 품으로 빨리 귀순하세요. 저는 민주의 품에 있습니다, 그래? 원래. 아니 뭐 지난번에 저 예. 자유의 품에 있더만. 잠깐 자유를 만끽하고 민주도 만끽하고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예. 좋습니다. 우리 네네. 황인희 씨 함께 하셨고요. 네네. 자, 오늘 특별한 게스트 또 모셨습니다. 우리 포스코 홍보팀장 지내셨고 포스코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 대표시면서 지금 정민호 TV 오픈하셨어요. 정민호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그 초호화 쇼, 대호화 쇼였구나. 대호화 쇼, 대호화 쇼요? 20만 돌파 기념으로 공개 방송에 오셨는데 그게 갑자기 무대로 오셨어요. 와, 어마어마한 걸 또 풀어주셨는데 오늘 제대로 풀어드리려고 오셨습니다. 네. 그 공개 방송에서 그러면 오셨어요. 오셨어요. 말씀을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못 가가지고. 예. 뒤집어졌습니다. 거기서 그러셨다면 황현이 잘렸다고. 아니, 매장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들었어 얘기를. 매장을 했다고 그랬어요. 못 오게 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걔는 온다고 했는데 못 오게 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오려고 해가지고 제가 네. 그냥 저기 그 가택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집이 난장판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짜장면 시켜 먹어요. 예. 알고 보니 한식이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민호 팀장님 모셨고요. 자, 우리 김성애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우리 드디어 김성애. 외우셨네. 예? 드디어 외우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웬만하면은 전화번호도 까먹고 어떨 때는 내 이름을 까먹을 때도 있습니다. 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네. 김성애 소장님 모셨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사평론가 최유한 선생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한 마리의 병아리가 앉아있는. 아유, 글쎄 말이에요. 하여튼 예. 저희 연식이 꽤 됐는데 저기 그러니까요. 저렇게 하니까 또 나름대로 아주 상당히 좀 귀여운 맛이 있어요. 완전 나이값을 좀 못하는 것 같다. 아니, 별 말씀 하세요. 우리가 젊게 살아야지. 친해졌어요. 친해져서 이 정도 멘트 가능합니다. 예, 예. 젊게 살아야지. 그럼, 젊게 살지. 우리 저 누구냐? 그 황교안 형처럼 좀 씹어봐요 좀. 아이고 얼마나 이 불그레 갑자기 뭐야? 무조건 이렇게 갑자기 씹어보라면 어떡해요? 너무 침울해지셨네. 죄송합니다. 예. 농담이었습니다. 아이, 저도 알고 있었어요. 황교안 약 올리려고 한마디 한 거예요. 너무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래 오늘 정치부심 들어가기 전에 네. 광고부터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오늘 뭔가 좀. 야, 이거 뭐야, 선물 도대체? 세트가 왔어요. 이게 예. 왠지 특배로 왔을 것 같은데 특배 네네. 아닙니다. 이게 오토바이로 왔어요. 퀵으로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오. 뭐냐? 아. 바로 노량진 수산시장의 싱싱한 회를 이제는 집에서 편하게 비용도 저렴하게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상태로 왔어요. 오늘 저녁에 온 거야. 그대로, 주문하면 그대로. 이렇게 오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와요. 이렇게. 여기 여러분 과장 아니에요.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오늘 배송해서 지정 시간이 9월 25일 오후 9시로 돼 있고 네. 그다음에 맞네. 그 제목은 두리회 도미라고 써있는 거니까 광어랑 도민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 대박이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몇 인분? 이게 4인분. 3, 4인분 정도 되고 저건 이제 1, 2인분. 혼술하시는 분들. 혼술하시는 분들 예, 위해서. 이야. 그래. 아니, 오픈 한번 해볼까요? 예, 그래. 아니, 혼술하십니까? 혼술 가끔 합니다. 집에서. 아, 그래요. 예, 예. 아니, 저 아들하고 하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9개월인데. 아니, 저는 저는 듣기로 뭐가 13세 여성이랑 먹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확실히 증거는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 난무하는구만. 예, 그렇습니다. 정치부심이. 식사제하고 결혼했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저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혼술하시는 분들께는 저게 딱 맞고 최고죠. 우리 저 한 3, 4인 분 그렇죠, 정도 그렇죠. 해서 또 가족들 좀 다 큰 네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갑자기 친구분들 이렇게 들이닥칠 때 있잖아요. 네. 모임 같은 거 하실 때 집에서. 네. 요거 한 2박스 정도 시키면은. 딱이죠. 예, 그래서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 친구들이 오기 힘들도록 용인 저 구석에다가 집을 구했습니다. 거기에 집을 구했고. 예, 저기 저희 집에 오려면은 절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예. 용인까지 됩니까? 용인도 배송됩니까? 아니 친구들을 절교 안 친구들이 했대. 오지 못하게 하는 거지. 먹으러 가는 거지. 예. 여기 저 배송이 어디까지 돼요? 경기도 전역에 거의 다 돼요. 저기 저 어디 연천도 됩니까? 예, 연천도 돼요. 경기도까지. 여주. 확인해봐야 되는데 연천은 좀 부담이지. 근처까지는 안 사실 저 돼요. 4대강 그 저기 4대강
이 아니라 한반도 대운하였다면은 네네. 여주까지 가지. 모터 타고. 하고 오늘 컨디션이 좋은데. 오늘 좋아요. 예. 좋아요. 예, 예. 저기 저 그래요. 컨디션 먹고 왔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컨디션 세고 먹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싱싱 회돌이 퀵 배송 모드맨 지금부터 개봉하겠습니다. 오픈할게요. 개봉해 주시죠. 예. 아, 네. 이 상태로 와요, 이 상태. 진짜 여러분. 회가 먹고 싶었어요. 이거 뭐 예. 특별히 저희 저희가 시식한다고 그래서 뭐 이거와 달리 이게 좀 잘 왔다. 아닙니다. 지금 이거 어떤 세상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난리 납니다. 배달하니까 대맛이 아니야. 김용민닷컴이고. 예. 예, 그렇습니다. 정말. 예. 요거 좀 긴장하지 마시고. 자, 싱싱 회돌이, 싱싱 회돌이. 회를 먹을 생각하니까 손이 떨리네. 네, 그렇습니다. 자, 동네에도 회 배달해 주는 데가 많은데, 근데 이게 어디 노량진 수산시장하고 같습니까? 그렇죠. 네, 싱싱하죠, 그렇습니다. 노량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오는 회, 여러분 수도권에서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아, 이렇게 오픈을 하고. 좋습니다. 예. 내용물을 보니까. 예. 야, 일단 이렇게 제일 위에. 어이구, 예, 예, 이렇게 바로 이제 야채가. 깻잎하고 네. 상추를 깔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매운탕인 것 같은데. 매운탕감도 저 매운탕. 오, 매운탕감도 이미 나머지 회 뜨고 예. 난 다음에 남은 것들. 어수로 만드는 거. 아, 좋네요. 뼈국물. 예. 여기다 저 뭐야 받으시고요. 두부도 좀 넣고 그러면 좋겠네. 이렇게 예. 좀 얼음팩도 들어가 얼음팩도 있고. 왔어요. 예. 예. 아, 이 메인 디시가 여기. 메인 디시 왔습니다. 아, 빛 깔고 싶죠. 예. 정말 좋습니다. 우리 어머, 정민 부장님 예. 회 좋아하세요? 좋아야죠. 네, 우리 좋아하십니다. 회 안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있을까 싶어요. 아, 있어요. 우리 예. 아내가 싫어해. 우리 그래요? 아내가 저하고 코드가 맞는 거는 저하고 코드가 맞는 건 돈밖에 없어요. 네. 돈밖에 없어요. 이렇게 서비스 물도 이렇게 물까지 얼음물로. 왔어요. 예, 얼음물도 물까지. 있고. 세상에. 이것도 그 기타 등등의 나시, 아이고, 슬기나시, 세상에. 슬기나시도 이렇게 스키다시가 왔어요. 하나, 둘, 네, 좋습니다. 네 개나 이게 뭐 전복인가요? 이거 전복이라고 해야 되나? 전복이네요, 전복. 네. 전복에다가 예. 새우에다가 진짜 여기 뭐 이거는 밑반찬들, 뭐 마늘, 밑반찬까지. 뭐 좋습니다. 락교 뭐 이런 거 있고, 뭐 쌈장이랑 아이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있고요. 초밥도 그리고 들어가 또 있어요. 초장, 초장도 있어요, 초장도. 초장이. 예, 이게 엄청 크게 초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세상에 뭐예요? 3펜션 객실 무료 이용권.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예, 좋습니다. 예, 예. 뭐 없는 게 없네. 그러니까요. 이거 복권도 있나? 복권 없군요.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데. 진짜 너무 와. 좋은데요? 예.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께 시식을 하셔야죠. 예, 예. 대한민국 최고의 싱싱 회돌이 퀵 배송 서비스 모든 회를 소개하겠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싱싱한 회를 이제 집에서 편하게 비용은 더욱 저렴하게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패 없는 싱싱한 회를 만나려면 김용민닷컴 이용하셔야 됩니다. 동네 회 시켰다가 실망한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싱싱 회돌이는 오직 3kg 이상의 CR 좋은 횟감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회의 두께와 식감에서 확연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어마어마하네, 진짜. 자, 김용민닷컴에서 구매 후기를 확인해 보세요.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군대 재입대를 해야 됩니다. 인생을 너무 억지 아닙니까? 네? 아유, 근데 이제 너무하네. 근데 안 갔다 오셨잖아. 아니 네? 갔다 왔어요. 이제 갔다 왔어요? 저기 공익 갔다 왔었거든요. 야, 이거 보세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여러분. 이빨 보십시오. 이거 보세요. 엄청나게 곱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자, 이거 놓으시고. 이쪽도 좀 이쪽도 좀 보여주시면 보여주세요. 이거는 1, 2인분. 1인분. 딱 먹기 딱 좋네. 1인분, 두 명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으로. 1인분 양 준비해 많고 놨습니다. 같이 똑같이 이렇게 상추하고 쌈, 고추 다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자, 좋습니다. 네. 자, 수도권 주민이라면은 지정한 시각에 혹은 최대 2시간 이내에 싱싱한 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퀵 배송이다 보니까 배송비가 발생하게 돼요. 네네. 아니, 어쩔 수 없죠. 예. 아니, 용인인데. 여기까지 오토바이. 여기까지 오토바이로 간다는 게 꽁꽁으로 그거는 쉽지 않죠. 그건 갑질입니다. 예, 예. 자, 서울 기준으로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가 될 것 같아요. 서울 외 지역은 그보다 좀 더 나가겠죠. 그러나 싱싱한 회를 먹는다면은 그럼요. 또 저렴한 가격에 먹는다면은 이게 더 남는 거예요. 자, 노량진에 직접 갔을 때 발생하는 상차림비, 주차비 고려하면은 훨씬 저렴합니다. 그러네. 네, 그래요. 자, 오토바이 배송이기 때문에 포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꺼운 포장용 상자에다가 생선과 쌈채소, 소스를 담은 플라스틱 용기가 개별 포장됩니다. 배송 기사가 일부러 막 흔들지 않는 이상은 생선 살점의 5와 10까지 트림없이 그야말로 흐트러짐 없이 깔끔하게 포장 배송됩니다. 자, 손님 접대, 럭셔리 혼술 안주 등
실패 없는 싱싱한 회를 원하신다면은 김용민닷컴에서 싱싱 회돌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셨던 3, 4인분 요건 7만 원. 그러니까 이제 배송비 빼고 요거 7만 원. 세트. 그리고 저 1, 2인분은 2만 5천 원. 5,000원. 예. 2, 3인분도 있어요. 요건 또 5만 원이고 우리 보시는 3, 4인분은 7만 원, 5, 6인분은 9만 원, 7, 8인분은 12만 원. 야, 네. 7, 8인분도 있구나. 그렇습니다. 이 7, 8인분을 12만 원에 끊는다. 이거는 뭐 이건 거저죠. 거저예요. 예, 엄청 싼 겁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하면 이렇게 싸면은 혹시 후쿠시마에서 가져온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 저 어디에서 잡은 거예요? 일본산 전혀 안 쓰고. 국내산. 네. 노량진에서 직접 가져오는 거니까. 그럼 노량진면 믿을만 하지. 그렇죠, 그렇죠. 예. 노량진 그 앞에 한강에서 잡아온 거? 인물이고요. 인물입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네네네. 깜짝 놀래라. 오늘 조금 좀 달리고 있습니다. 좋네요. 예. 함께 하시죠. 아, 네. 하시죠. 예. 싱싱 회돌이 야. 퀵배송 모든 회. 근데 김성회 수장님, 요 저 네. 생선 종류를 아세요? 이게 광어고 이게 돔이네요. 광어, 도미, 야, 엄청 두껍네요, 하나가. 예. 이거 보세요. 스테이크야 스테이크. 야, 거의 뭐 이거는 이렇게 칼질도 잘 해놨나? 이거 와, 이건 뭐 1, 2인분은 여기 아담하게 돼 있어서 여성들 좋아하겠다. 여성들이 여성들 되게 좋아하겠다. 지금 여성 혐오적 발언을 하신 겁니다. 아니요, 여성들 양이 적잖아요, 먹는 것이. 아니, 양이 적다는 것 자체가 여성을 혐오하는. 나 되게 장난. 긴장한단 말이야, 그런 얘기. 근데 여성들을 먹기 딱 좋게 돼 아니, 있는 1, 2인분 저 정도 하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근데. 혼술하신 분들한테 딱 좋은 와. 진짜 맛있다, 근데. 이게 살을 녹네. 아, 이게 예전에 동해안 가시면 그 자리에서 회 찍으면 그거 딱 잡아서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광어 요만한 거 이렇게 잡아갖고 그렇지. 하면 이렇게 가지고 위에서 향이 올라오면 그 뜨끈한 회가 이 아가미가 이렇게 펄럭펄럭 거는 거 맞아. 해서 그 싱싱한 회라고 최고라고 먹었는데 사실 그거 다 속아서 드신 거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회는 맛있게 드시려면 물고기의 크기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여기는 이 두리회집은 요 3kg 이상 되는 그 횟감을 잡아다가 거기서 이 회를 숙성시켜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육질이 더 맛있고 이 단맛이 나는 게 생선의 사이즈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혼자서 어디 가서 살라 그러면 그렇게 큰 생선을 잡을 수가 없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하는 거니까 큰 생선을 가져다가 그걸 썰어서 적절하게 숙성을 시켜서 시간을 맞춰서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드실 때 다른 이 회에 비해서 훨씬 더 그 단맛이 나고 고기가 부드럽고 먹기가 좋은 게 이거 동해안 가시면 절대 이런 회 못 드십니다. 이거 저 팀장님 어떠세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굉장히 두툼하게 해놔서 씹는 맛이 있어요. 식감이 아주 좋아요. 지금 1, 2인분에는요, 초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여기는 없는데? 초밥이 딱 4개 들어가 있는데, 아마 1, 2인분 먹기 딱 좋으라고 두 사람 먹을 때는 둘둘 따는 거. 그 대신 이제 스키다시가 없어. 그리고 맞아요. 거기 차이가 있구나. 그게 없어요. 이거 완전 아니에요. 소주각인데, 전복 이거? 드세요. 전복 아, 너무 그러니까.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소주각이야. 와. 아, 진짜 맛있다. 윤기 나는 거 봐, 윤기. 자르르르르 흐르는 거 봐. 전복 한 점씩 하세요. 여기 밀반찬이 안 나오시니까. 그 뭐예요? 이게? 전복이에요. 아, 전복이구나. 생선은 먹어서 살이 안 쪄요. 응. 생선 먹어서 살쪘다는 사람은 스키다시만 먹은 사람들이야. 버터 있잖아요. 옥수수 버터. 좀 많이 드세요. 저는 저녁을 많이 먹어요. 저녁 많이 드셨군요. 저는 다행히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많이 드세요. 진짜 맛있네. 제목 저 예전에 저녁 먹고 왔다가 핫도그를 김용민한테 뺏겨가지고 억울해서 그다음부터 저녁 안 먹고 오지 않습니까? 너 왜 이렇게 두꺼워요, 살이? 진짜 두꺼워요. 살도 살이 엄청 너무 두꺼워요. 두껍네. 이거 원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냥 화로를 잡아서 이렇게 두껍게 쓸면 씹다가 물은 빠지고 고기는 안 무너져 갖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먹기가. 근데 이거는 맞아요. 그 크기가 적절하게 큰 생선을 잡아서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서로 반응을 일으켜 갖고 이 좀만 씹어도 잘 해체가 되게. 그치. 그래서 이거 이제 먹으면 그래서 식감이 좋은 거죠. 그래서 김성애 화로보다는 부장님이 선어가 식감이 좋은 건데 이거는 회 좋아하죠. 그런 점에서 네. 굉장히 잘 숙성을 시켜서 몇 시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사장님이 노하우가 정확하게 있는 가게네요. 이게 회가 물기가 참 중요한데 물기도 아주 적절해요. 주척거리지 않고 네. 수분이 적정하게 있다. 음. 아주.
아, 회를 이렇게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오늘 진짜 원 없이 먹네요. 맞아요. 좀 약간 눈치 보이거든요. 2점씩 찍고 이러면. 근데 약간 2점씩 찍어서 먹어도 오늘 뭐 눈치 보이지 않네요. 네. 아, 맛있다. 좀 죄송한데 네. 이 출연료에서 좀 깠습니다. 그러면 아, 이 정도면 까도 됩니다. 아, 이 정도면 못 까도 맛있어서. 맛있어. 오케이. 네. 저 이만큼 남겼으니까 다시 출연료 예, 넣어주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주 매운탕 가져와서 오늘 소시 한 잔 먹으면서 예, 하루를 마무리해야겠네. 예. 매운탕이 또 저게 끓이게 잘 이렇게 저기 해놨네. 예. 고추도 2점씩. 너무 맵지 않고 달달하니 맵네. 가면 갈수록 김용민 닷컴 퀄리티가 높아지네 이거. 이거 원래 좋았는데 이제 좀 고퀄의 업체들이 많이 저희들한테 문의하시죠. 맞죠? 제가 아는 이 쇼트트랙 코치님이 계신데 국가대표도 가르치고 이 방송 애청자세요. 지난번에 만났는데 대뜸 욕을 하더라고요. 왜요? 방송만 하면 자꾸 그걸 시켜 먹게 돼갖고 그 부부가 살이 빠질 날이 없다고. 아, 이거 김용민 씨랑 이렇게 같이 먹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 건 양이 정말 많은 겁니다. 이거. 엄청 많네. 예. 진짜. 양이 많은 거예요, 이거. 와. 진도를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뭐, 다 드셨어요? 네. 좀 뺄까요? 이거 하나만 더 먹고. 하나 더 먹자. 많이 드세요. 형님, 엄청 먹을 때 많이 커. 먹어야 됩니다. 먹을 때 많이 먹어야 집에 돼요. 가서 이제 좀 아니 후회한다. 거기 깜깜나. MP를 드셔야죠. MP를 아무도 안 드셔. 네? 아 이거요? 요거? 예. 이거 먹어줘야 돼. 아, 그래요? 우린 또 이게 입이 싸서 그냥 막 집어넣기 바쁘지 뭐 이런 거. 요거를. 아니 여기 이거. 이거 아, 이거 지느러미. 네, 지느러미 살. 예. 주세요. 진짜 우리 이렇게. 김용민 선생님 회 잘하시네. 누가? 제가 태어나면서 좀 별명이 이 형님 저 생선회였기 아는 게 때문에. 많아요. 아주 많아. 왜 이름이 김성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때부터. 고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생선회였고요. 고등학교에서 이제 일본어를 습득한 다음에 학생들이 사시미로 바꿔서 불러서 이제 쭉 제가 요번엔 약간 전문가입니다. 이름에 회 들어가면 무조건 별명 회입니다. 예. 처가가 통영이라서 제가 통영에서 회를 자주 먹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통영은 조금 아는데, 그 바닷가에서 먹는 거니까 맛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먹는 거 거짓말 안 하고 두툼한 게 통영회나 이거나 비슷한 거 같아, 진짜. 와, 나 진짜 많이 먹었다. 와. 와, 양도 많고. 야, 두껍고. 먹다가 치시네. 너무 맛있는데. 아우, 너무 상무가 회생각 안 들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 이건 죽기 전에 이거 한번 먹어줘야 돼. 응? 아, 제가 거의 저번에 닭가슴살 이후로 계속 먹었던 게 거의 뭐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와, 저 진짜 맛있어. 나 배불러. 저도 노량진에서 회 많이 시켜 먹어 봤는데요. 예. 여기처럼 하는 데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회에서 냄새가 전 좀 오래 놔둬서 군내 나는 회는 정말 입에도 대기 싫어하는데 그렇죠. 이거는 정말 어떤 그런 아주 좋은 횟집에 가서 제대로 차려놓고 먹는 회의 맛이 나네요. 저희 우리 MD 정말 강추. 저 김용민 닷컴 MD가 아주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눈물도 없는 사람이야. 제가 듣기로는 그 판매업자 만나갖고 사심이 들고 가갖고 예, 깎아줄 거냐 수실 거냐 물어본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아, 이거 너무 심한데. 이게 품질이 떨어진다 그러면 용납을 하지 않어요. 퇴출시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셔도 돼. 이거 그러니까 김용민 닷컴 보시면 일단 무슨 걱정을 놓으시면 되냐면은 여기서 잘못 샀다가 후회할 것 같다. 이 걱정은 이 걱정은 놓으셔. 그렇습니다. 한 번만 믿어보십시오. 네. 예. 자, 정치부심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조국 정국은 벌써 이게 65일째 계속. 두달 넘었죠, 이제. 아이고, 예. 아유 징그러. 어떻게 김성희 보좌관님? 네, 어떻게 뭐 장관 되면은 괜찮아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틀린 거죠 뭐. 당당하게 나가세요. 괜찮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곱게 못 나가고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상황은? 일단 검찰이 뭐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세게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크겠습니다. 그 국민적 의혹이 다 해소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포장을 잘 하는 것도 있고 검찰이 뭐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다가 뭐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을 가지고 비판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걸 안 하면 안 하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고 더 그러면 역풍을 또 샀을 누구 것이기 뭐라 때문에 그러지? 예. 어쨌든 영장을 요청했고 영장이 나와서 했는데 뭐 물론 이제 그 안에 있는 과정들을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중학교 2학년 때 썼던 일기장을 가져가려고 실갱이를 벌이고 아이고. 그것 때문에 영장을 바꿔서 청구한 게 이제 그것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설명이라는 거거든요. 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제 그런 거 보면 정말 비열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일기에서 무슨 범죄의 단서를 파악할 수 그러니까요. 있다는 제 거죠. 말이. 그런데 결국 고등학교 1학년 때 쓰던 폴더폰 같은 건 다 지금 다이어리랑은 결국 가져갔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돌려보고 낄낄 되겠다는 거죠. 논두렁 시계가 뭐 다른 얘기가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 의미에서 접근이 되는 거라서 검찰이 계속 불을 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용어를 하나 정리할 게 피의 사실 공표가 있고 수사 기밀 유출이 있고 네. 이게 두 개 다른 겁니다. 피의 사실 공표는 김용민을 뭐 사기 혐의로 우리가 기소할 예정이다 이런 것들을 차담이라고 해갖고요. 그 검찰청의 주요 간부가 기자들하고 같이 앉아서 거기서 반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중계하거나 이러는 거 아니고 서로 이제 차담을 나누면서 얘기들을 주고받으면 그것들이 기사화가 되는 것이 지금까지 피의사실 공표였던 과정입니다. 근데 거기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뭐 최순실 때 뭐 이런 사람이 기소가 됐고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확인해줄 수 있는 수준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건데 수사기밀 유출은 다른 겁니다. 수사기밀 유출은 뭐냐 하면 모든 언론한테 주는 게 아니라 특별히 자기랑 친한 기자에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형님 저한테 들으셨다고 하시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김 기자, 당신만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내용을 푸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건이 논두렁 시계 건입니다. 논두렁 시계는 사람들 모아놓고 한 얘기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예를 들면 그런 식이고 최근에 벌어진 건으로 놓고 보면 오늘 그 조광덕 의원이 얘기했던 검사랑 통화하셨죠. 네. 이런 얘기는 아는 사람 몇 명 없잖아요. 아니 그거 통화한 조국 장관하고 그 검사 말고는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정확히 전달한 거죠. 그것도 야당에게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특수부가 항상 이런 식으로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그러니까 이건 피의사실 공표를 범죄로 만들자.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처벌을 하자라는 얘기는 법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익적인 이유로 피의사실 일부를 공표하는 나라도 있고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토론의 여지가 있는데 네.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 자체는 이건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수사 기밀 유출한 것에 대해서 검찰 측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내용의 기사를 쓰면 그 언론사는 그 뒤로는 수사 기밀 하나도 주어들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수부가 그걸 노려서 한 번은 A신문, 한 번은 B신문, 한 번은 C방송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흘리고 단독이란 욕심 때문에 기자들이 이걸 받아쓰면서 지금까지 쭉 이어졌던 그래서 하루는 주식, 하루는 장학금, 하루는 주식, 하루는 자녀에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이 바로 검찰이 완급을 조절한 것이고 만약에 검찰이 예를 들어서 A신문하고 치대. A신문한테만 주면 A신문 쌩까면 되거든. 근데 A신문 얘기하고 B신문 주고 C신문 주고 D방송 주고 E방송 주면은 여기저기서 우후죽순격으로 단독 보도를 한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격으로 만약에 보도한다? 그러면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 저 사람 구린 게 많구만. 그렇지. 요즘 포털에서 다 지금 보잖아요. 딱 그런 거예요. 아니 이 신문도 얘기하고 저 신문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나쁜 새끼 많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그 사람을 그렇죠. 그 심리적으로 포박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조국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잖아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조국 장관 압수수색이 아니라 정경심 주택 압수수색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이거 보면은 어차피 뭐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압수수색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일제히 조국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렇게 탁 터뜨리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정경심 교수는 저번에 기소가 됐잖아요. 기소가 됐죠. 네. 기소가 되고 나서 압수수색한 거는 법적 증거가 안 됩니다. 음. 그런데도 압수수색을 한 거야. 웃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저기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준 그 판사는 그러니까 사실은 법적으로도 뭐 이게 그 수사상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볼 만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줬으니까 압수수색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이 사람은 조국이라는 사람 집을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정경심이라는 사람 집을 압수수색한 거거든. 압수수색 해봤자 그거 기소 이후에 한 거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런데도
그거를 또 망신 주기 이거 2차원에서 진행됐다고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지. 아, 지금 그걸 가지고 단독으로 이 보도 때리고. 전반적인 과정에 보면은 네. 저는 검찰이 굉장히 이전보다 훨씬 더 고도의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봐요. 아무래도요. 압색을 들어가는 자체가 일반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문제가 많구나. 문제 많으니까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들어갔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이들에게는 목적이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제가 내용을 보니까 저 몰랐는데 정 교수님이 압색 당시에 토하고 졸도하셨네요. 그렇죠. 119까지 불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장관은 장관이기도 하지만 그 한 집안의 가장이에요. 애들을 있고 부인만 있는 상황에서 부인이 그러고 있으면 뭐 전화 솔직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그것도 야당 의원에게 흘려주죠. 흘려주고 그 뭐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조국 장관하고 통하면서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 이 멘트까지 하는 거 봐봐. 이건 완전히 매기려고 작정한 거예요. 네, 언론 플레이를 아주 고도로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아까 그 대표님 말씀이 맞아요. 옛날에는 언론 플레이를 할 때 주로 쓰는 매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아일보가 법조가 세고 한국일보가 법조가 셌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언론이 다 센 것 같아요, 보면. 골고루 나눠준다. 도대체 그러면 이거는 한두 명이 뿌리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고, 아, 그래요?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뿌리는 건 증거가 남기 때문에 요즘 3차장이 입을 좀 다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우리 3차장이. 포스코 홍보팀장이셨어요. 네. 이 생일을 너무나 잘하셔. 네, 제가 대관을 했기 언론을 많이 때문에 상대해 보셨다는 얘기. 대관 네, 상대했어요. 그래서 검찰 수사를 잘 알아요. 좀 압니다. 그때 포스코 수사할 때 얘들이 어떤 식으로 브리핑을 늘 하는지를 아니까. 네, 근데 3차장이 입을 다물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3차장이라면 한동훈. 한동훈은 지금 대검의 최고 반부패부장. 반부패부장이 최고 요리죠. 거기가 있고 중앙지검이 지금은 이제 아, 3차장이 수사실무. 브리핑을 많이 하죠. 네네. 실무니까 거기가 특수부를 다 거느리고 있으니까 거기가 이제 직속 라인이거든요. 네. 입을 다물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새나가고 있는 건가? 혹시 이거 담당자를 정하고 각각이 담당을 정할 수 있거든요. 법조 담당 기자 누구는 너, 누구는 너 이런 식으로 해서 맨투맨 작전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언론에 동시다발적으로 뿌려지고, 네네. 물론 언론 환경이 옛날처럼 뭐 지금은 SNS가 발달하니까 하나가 쓰면 나머지가 따라 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 베껴 쓰죠. 단독에 나오면. 그렇죠.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맨투맨 관리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전문가로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전문가는 아니 왜냐면 아니에요. 이쪽에 이제 관리, 약간 뭐 언론, 네. 뭐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고도의 지금 전략을 좀 짜고 이렇게 아예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검찰은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층을 향해서가 아니라 네. 일반 국민, 중도 여기를 대상으로 뭔가 여기가 문제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려는 거죠. 뭔가 잘못됐다 여기. 그렇죠. 이진영은. 네. 계속. 조 장관은 뭐가 문제가 있다. 저 집안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영장도 아까 얘기하신 게 맞아요. 근데 또 아들 부분은 여태까지 기소가 안 됐거든요. 예. 또 아들 부분을 들고 왔다면은 그건 또 얘기가 또 달라요. 저는 솔직히 뭐가 적시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 것도 가져갔죠. 그러면 영장에 적시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입회해가지고 대기하고 확인하고 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법적으로 문제가 더 이상 이제 혈육이 없는데 들어왔다라고 할 수도 있고,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야 우리는 추가 자료가 필요했어 하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그러니까 검찰이 그냥 너무 언론 퍼포먼스를 플레이를 퍼포먼스를 위해서 그냥 너무 하고 그림상. 있다는 거죠. 뭐 아무 여기서 뭐 집에서 가져갈 거는 없지만 하여간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해서 그쵸. 그냥 모양만 압수수색 이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계속 가장 큰 걸로 국민들한테 다가오는 건 자택 압수수색이 맞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사실상 장관의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한다. 이거는 사상 초유의 그 일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의 집이잖아요. 그렇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왜냐면 검찰의 그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압수수색된다라는 거는 아무리 잘 모르고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보면은 이상한데 저렇게 죄를 많이 지었나? 부터 시작해서 거봐 뭔가 있으니까 저러지 검찰이 그 뜬금없이 저러겠어? 까지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우리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백하게 조국 장관 지지하고 검찰 개혁을 바라는 그 시민들보다는 지금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좀 잘 모르겠던 사람들한테 중도층이죠. 예.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김성애 소장님, 왜 검찰은 이러는 걸까요? 윤석열 총장은 대체 왜 무슨 의도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거라고 생각 못했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고. 윤석열 총장이요? 총장은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어떤 선의를 가졌다기보다는 이 정도 수사 착수할 것 같으면은 물러났겠지. 조국 장관이 아예 후보직을 내놓고 야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는 얘기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큰 싸움으로 갈 거라고 생각은 못했다고 보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사모펀드가 끼어들잖아요. 그렇지. 사모펀드가 끼어들면 사모펀드가 복잡하거든요. 복잡하기 때문에 이건 캐면 반드시 기소할 거리가 나온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기소할 거리가 나온다고 판단이 되면 특수본 해야 됩니다. 그건 뭐 거기서 접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특수부의 기본 방침은 한다 그러면 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게 하다 보니까 검찰총장 1호 수사가 됐어요. 그러네요. 그 조직에 자존심을 걸고 붙은 꼴이 된 거죠. 그런데 막상 해보는데 여태까지 뭐 시원하게 나오는 게 없어요. 없어. 없으니까 수사가 자꾸 변죽을 울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이 아니라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여당에서 세게 문제제기를 하고 국민들이 의혹을 갖게 눈을 갖고 지켜보니까 검찰청 관계자라는 단어가 법조계 관계자라는 단어로 둔갑한 거 외에는 달라진 내용이 없는 그게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검찰청 관계자가. 검찰청에서 들었으면 피의사실 유포니까 법조계에서 들었다 그러면 자기가 취재해보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줬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저는 윤석열 총장을 보면 그렇게 이 무모하게 뭔가를 결기 있게 할 수 있는 이거 굉장히 결기 있게 가는 거거든요. 네네네. 벼랑 칼을 끝으로 뽑은 거죠. 달리는 싸움이에요. 벼랑 끝을 달리는 싸움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느낌은 없어요. 그건 그러면 뭘까요? 예. 그 주변 사람들일 거라고 봐요. 제가 직접 이러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한동훈 솔직히 한동훈 검사장이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의 장자방이에요. 제가 이제 그 검사들에게 직접 들은 얘기. 그 한동훈 차장이 일단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일반 검사들보다 데이터베이스가 3배 이상 된다. 이건 이제 법조계 기자들의 얘기고 그 한동훈 검사에 대한 그 부장검사들의 평가는 이렇게 사람들이 재료를 보고 있으면 재료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재료 속에 들어가서 재료 막 이렇게 재료 속에 헤매는데 한동훈 검사장은 부장께서는 이 재료들을 가지고 하고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큰 그림을 프레임을. 그리는 거. 예. 프레임 프레임을 짜는구나. 딱 짤 예. 줄 아니까 이게 윤석열 총장에게 너무나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그 앞서 한동훈 검사장의 상사들에게 너무나 크게 어필되는 약간 거죠. 제갈공명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장자방이라는 윤석열 말씀. 총장의 자, 제갈공명 같은 느낌. 예. 그 한동훈이 MB를 구속시켰어요. 그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제 저 한동훈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갑자기 두 사람이 또 생각이 납니다. 황교안과 우병우. 우병우가 한동훈하고 좀 비슷해요. 그렇죠. 그런 역할. 요리조리 참 사건을 잘 만들어. 법꾸라지라고 많이 불렸죠. 예. 근데 아니 잘 그 빠져나가기도 검사일 하고. 때는 예. 이런저런 사건을 잘 엮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요. 그렇죠. 근데 황교안은 어떠냐? 황교안은 누가 잘 만들어 온 거 없던 걸로 만들어 버리는 무의로 만들어 버리는 잿더미로 만들어 마이너스 버리는 액션이었군요. 이게 없애버리는. 그 힘밖에 없대 그 힘밖에. 그렇군요. 사실 공안 검사가 네. 그 수준이 있지 뭐 사실 공안 검사는 이런 거예요. 멀쩡한 사건도 여기다 공산주의 덜 씌워가지고 이 새끼 빨갱이였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공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솔직히 이번에 그런 글도 있었어요. 그 김빙삼 선생이 했던 말 중에 있는데 김빙은 정말 이름이 참 마음에 듭니다. 특수부가 맡기 참 다행이었지. 만약에 공안부가 정경심을 털었다면은 집에 이념서적 하나 나오면 이건 북한 지령 북한하고 지금 연관돼 있다. 이런 식으로 사건을 엮었을 거라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표창장도 위조했을 거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북한의 기술로 그렇게 위조된 것이다. 아니 그러면 그분은 MB를 잡아놓던 분 갑자기 왜 그러면 어떻게 자, 그 바뀐 부분 거예요? 한번 얘기해 아니, 주세요. 그걸 좀 이야기를 좀 해보죠. 글쎄 예.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저도 참 제가 이건 너무나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이라는 단정적으로 거구나. 말씀드리긴 뭐한데요. 네네. 이 순서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일이 진행되어 온 순서. 이게 진행되어 온 게
장한당 깽판 정치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장한당의 깽판 정치. 깽판 정치. 예. 그러면서 장한당이 청와대 앞에서 성명서 발표하고 장외로 뛰어나가죠. 그렇지. 뛰어나가죠. 그걸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그게 또 장한당의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중도층을 흔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긴 했죠.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수거 언론들이 같이 붙죠. 아주 절묘하게. 음. 청와대 앞에서 성명 발표하는 날 조선일보는 문정부의 경제와 안보 무능을 들고 나와요. 아, 합을 착착 맞춰가는구나. 이거는 양쪽이 그냥 만나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고요. 저는 중심 축에서 자 이번에는 이 컨트롤 선수들 타워가. 그렇죠. 이 두 선수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구 저는 그래서 계속 사태가 악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아마 대표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촛불 시민 운동본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 사태는 계속 악화될 거다. 그래서 제가 왜 얘네들이 나중에 본질적으로 건드릴 부분은 실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실물, 경제. 지금은 이제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서로의 생각, 가치관 뭐 이런 걸로 싸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경제라는 실물로 들어가면 이거는 예를 들면 문정부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기업 몇 개 넘어뜨리면 이건 정말 힘든 상황이 오는 거예요. 저 관훈 라이트 클럽에 올 봄에 한번 나오셨는데 정민우 팀장님이 그때 말씀은 장외 투쟁을 했는데 장외 투쟁 와중에 이제 굴지의 기업, 중견 기업이 한 2개 정도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은 그 마치 IMF 때 주요 기업들이 무너졌듯이 예, 경제 위기 프레임을 가동할 수 있다는 그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그림상은 그렇게 또 그러면 보이니까. 문재인 무능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쵸. 힘을 당신 받게 되는 때문에 것이죠. 기업이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장판은 때- 경제 무능하다. 예. 문재인 경제 무능. 근데 그거 가기 전에 저는 그걸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조국 사태가 이렇게 조국 사태라고 하죠. 갑자기 터진 거죠. 사태가 터졌는데 네. 아 이거를 문정부를 흔들기 위한 재료로 정말 적극적으로 쓰는구나. 검찰이 이렇게 행동대로 전방위로 자한당과 수구 언론과 우리가 합을 맞춘다는 걸 인사청문회 때 낱낱이 보셨잖아요. 정 교수 기소하기 전에 그 정부는 저쪽으로 들어가서 계속 조 장관에게 후보였죠 그때. 부인이 기소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먼저 막 계속 물어봤죠. 그쵸 그쵸, 계속 물어봐야죠. 쪼아대고 기소되면 우리 어떡할 거예요? 박지원 그 부단께서는 함부로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사인을 주고 그 정보가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리고 일각에서는 뭐 나경원 베스트와 그 윤석열 총장께서 굉장히 친한 사이라는 얘기도 해요.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라 일각에서는. 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도대체 이게 서로 위에서 교통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합이 나오냐는 거죠. 지금은 윤석열 총장이 적폐한테 붙었다 이거 보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반으로 봐요. 반반으로 보는데 윤석열 총장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문제일 거다. 그거는 반드시 맞을 것 같다. 윤석열 총장일 수도 있고 그럼 반반인데 지금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 역시도 저는 그렇게 봐요. 조국 장관을 지금 자기들이 몰이하듯이 그렇게 털면 반드시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반드시. 자기들 경험이 있으니까. 당신도 털면 별거 없어 라고 보여주려고 했는데 조 장관님이 생각외로 굉장히 인생을 너무 훌륭하게 사셨어요. 깨끗하게. 깨끗하게. 우선 대학 교수들 하면은 네. 예를 들면은 후배가 아니라 제자들 논문 뭘 뽀리 깠다고 그래야 되나 슈킹 깠다고 하나 예, 예. 슈킹했다 그러죠. 슈킹 그런 마치 자기 것처럼. 비일비재한테 그게 전혀 없었어. 이것만 해도 학자로서 좀 고결한 길을 걸어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야기를 좀 약간 종합해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 윤석열 검찰 총장의 마음이 바뀐 거는 역시 주변에 누가 옆에서 약간 계속 막 깔아주면 난 그랬을 많이 것 같아. 바뀌잖아, 사람이 살을. 딱 예. 가서 윤 총장님한테 가가지고 네. 윤 총장한테 가가지고 아 총장님 아니 전 재산이 50억밖에 안 되는데 75억 투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빼박입니다. 하면서 막 부추겼을 푸시를 것 하는 같아요. 거죠. 예.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양반이 나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설을 써보는 거예요. 총장님 큰 꿈 꾸셔야죠. 큰 꿈. 큰 꿈 가져가셔야죠. 네. 예. 아, 그 세상 얘기는 바꾸셔야죠. 예. 그 얘기는 지금 굉장히 이런 많이 거요. 돌고 있어요 지금.
그 옆에서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왜냐면 제가 옆에 지금 김용민 씨 옆에 계속 있잖아요. 계속 제가 푸시하잖아요. 그럼 이분 총선에 나오거든요. 어느 당으로? 빨간 어느 당인데 이거. 아이고 골치 아프다. 벌써부터 골치 아프다. 공화당 가든가. 공화당 가도 되고. 예.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다. 아니 실제로 라고 그 말씀드린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보수 언론사주를 만났는데 그 보수 언론사주가 윤석열 만나고 돌아와서는 어이 그 친구 꿈이 검찰총장이 전부가 아니더만 아닌데,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 네. 윤석열이라는 이제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탄압받고. 유행어도 됐었죠. 근데 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윤석열 스스로 이야기할 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뒤집으면은 조직에 충성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조직이 무슨 조직이냐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정부 시기에 뭔가 그 정권에 해가 되는 소위 얘기해서 뭐 댓글 그거 잡아놓고 막 국정원 직원들 잡고 막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정도로 자기 조직은 자존심이 있는 데인데 이거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말이야 막 이랬던 것이지. 결코 그러니까 지금 판단에서는 그때 가지고 있었던 윤석열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윤석열이나 다를 바 없는데 시대가 사람을 만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도 조금만 더 얘기를 드리면 예, 예. 저는 검찰 내에 그 개파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개파? 봐요. 검찰 안에서도? 검찰 내에. 특수파 공안파? 특수파 공안파죠. 네, 근데 특수파는 정말 허벌나게 일을 많이 하는데 출세는 주로 공안파들이 하죠. 그렇지. 그동안 그랬어요. 공안파들이 하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는 충성하는 조직은 아마도 검찰 내에서 특수가 아니었겠나. 그리고 그때 그 박근혜 때 윤석열이 맡았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은 공안 사건이에요. 공안 사건에 특수통이 들어가서 수사를 하는 모양이었는데 특수통 입장에서는 공안 애들이 하는 짓이 말도 안 된다. 그 기준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때 뒤집어 엎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솔직히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한 인사를 보면 특수부 지상주의가 됐어요. 전 지점에. 장악을 했군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찰 내 불만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특수부만 검사고 나머지는 천민이냐. 그럼 공안부는 또 완전히 이제 전멸을 했고 그리고 저는 그런 성향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대검에 박아놓은 사람 중에 공안 출신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공안 그 대검이 이제 핵심이죠. 그 총장을 보위하는 핵심 부대. 어쨌건 지금 이제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 있는 상태고 그 뭐 오늘 예를 들어서 검찰이 흘린 거 아닙니까? 흘려서 주광덕 의원이 관련돼서 검사 통화 내용을 얘기하고 명확한 거죠. 조국 장관이 그것과 관련돼서 성실하게 해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3차장이 두 차례에 걸쳐서 해명을 하는데 두 번째 해명 내용을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부인이 정 교수가 누구랑 통화를 하더라. 갑자기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고 현장에 있는 검사, 압색 팀장을 바꿔줬다. 전화를 받으니 전화기 건너편에서 장관입니다. 고 이야기를 했다. 자신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특수위부 소속 누구입니다라고 소속을 밝혔고 당연히 검사인 걸 장관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와이프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진행하달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수회했다. 부적절했다는 걸 검사가 당연히 알지. 현직 그 장관이 전화로 수회 얘기하니까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는 얘기라고 수회하고 끊었다. 동료 검사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건건히 해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관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 행동이 수사는 이제 사실 검사는 기소를 어떻게 하지 공소장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언론이 무엇이든 쓸 수 있게 자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번 주말에도 이제 검찰청 앞에 촛불을 든 많은 시민들이 모일 건데 많이 모여야 돼요. 네, 거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검찰도 검찰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사건 벌일까 참 걱정돼요. 기대가 됩니다. 감독이 하루도 안 빠진 적이 없잖아요. 그치. 매일 나왔잖아요. 매일.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은 제가 검찰에 또
여러 가지로 또 저게 있는데 네. 오늘 뭐가 들은 얘기는 뭐냐면 빨대가 있어요? 정경수 친다. 구속영장 친다. 그건 100%죠. 조국도 예. 기소 친다. 근데 지금 조국 단계에서는 장관도. 지금 단계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칠 그게 없는 건덕지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얘기는 지금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 한 칼이 있다. 아, 뭐가 있다? 예. 근데 나는 그 한 칼이 있을까 싶은 게 있었으면 옛날에 꺼냈지. 그렇지. 흘러나왔겠죠. 그럼요. 이미 하드디스크 뭐 이게 백업 뭐 이쪽에서 백업이고 뭐 저쪽에서 뭐 증거인멸이고 얘기하는데 하드디스크 나왔을 때 뭐 문제가 있었으면 이거 가지고 벌써 언론 플레이 했다고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지금 얘기 안 하고 있는 거거든. 한칼 얘기는 청문회 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뭐가 있다. 그 이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야, 내가 입만 뻥긋하면 넌 날라가. 이런 얘기. 근데 지금까지 입을 뻥긋해서 날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이에. 겁주는 거죠. 네. 자, 그 팀장님. 네. 결국엔 지금은 표창장 갖고는 시비 걸 게 별로 없어 보이고, 결국에는 사모펀드 관련한 건데, 사모펀드죠, 예. 우리 나름대로 취재하셨어. 아니, 아까 저희가 네, 표를 네. 받았는데, 네. 어마어마하게 정리를 잘 하셨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자, 놀랐어. 예. 오늘 여러분 잘 기다리셨어. 예, 강의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제가 솔직히 특수 1부부터 4부가 다 달라붙어서 수사하는 거를 저는 제 기억에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네. 헌정사상 처음이라고도 하시죠. 네. 그리고 검찰은 지금 정말 제가 보기에는 출구가 없는 것 같아요. 출구가 없어서 계속 엄프를 하면서 생명력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정 교수님 그 압수수색 들어간 거에 대해서 주광덕 의원한테 그렇게 흘린 그 사안 자체가 아, 죄송합니다. 이거 갑자기 흉악패를 네. 가져서 등을 긁어가지고요. 웃겨가지고. 긁으세요. 긁어달라고 그러시면 긁어줘. 어딘데? 이쪽 밑으로. 흉악패를 들고 가서. 아, 내가 요즘 오늘 디아페빈으로 안 씻고 와가지고 아, 그래요? 조금 간지럽네. 아, 거기 오케이. 이걸 들고 가지고 긁고 여기다 야, 어떡하냐? 아이고. 예.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예. 괜찮습니다. 예. 저는 그 제가 검찰이라면 주광덕 의원 쪽에 그런 건 안 흘릴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이 민주진영 지지자들한테도 기름을 부은 격이에요. 그렇지. 예, 기름을 부은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계속 패착을 겪어왔으면서 제 아내분은요, 짜장면에서 빡 도셨어요. 네. 짜장면에서 빡 짜장면에서. 도셨어요. 그 짜장면 컸어요. 그 맞아요. 무시할 일 아니야, 짜장면. 네. 남의 집 들어가서 다 헝클어 놓고 그 위에서 앉아가지고, 짜장면 먹을 생각을 해봐. 얼마나 이 복장이 뒤집혀. 그렇지. 근데 뭐 한식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별 얘기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사실 짜장면도 한식이에요. 중국에서 짜장면 안 먹어. 지금 뭐 생각하긴 하겠죠. 예. 가시죠. 예. 네. 그러면 특수 1부부터 4부가 붙었으면은 사모펀드 정도는 제대로 하는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요. 네. 저는 솔직히 이 지금 그 사모펀드라고 하지 않고 그냥 검찰하고 언론이 붙이고 있는 일명 조국펀드라고 통칭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거의 본질을 아시게 되면 저는 특수부 분들이 바보가 아닌다면은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또 그러면은- 주요 관계자들을 불렀고 좋습니다. 네. 펀드 이름을 뭘로 바꾸시겠어요? 뭐라고 할까요? 저는 솔직히 조국펀드라고 붙이기가 너무 좀 마음이 그래요. 특수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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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드라고 네. 했다. 본드. 네, 특수펀드라고 하시죠. 특수펀드라고 하고요.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코링크 이하의 그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코링크 바로 위에 있는 포스링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 위에 있는 단어들은 처음 보는 단어들이 몇 처음 개 보는 있어요. 것이죠. 예, 예. 그러실 거예요. 이 모든 거는 그 역사, 흐름, 이 사람들이 해온 이력 그걸 알아야지 지금의 그림도 아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펀드 이름, 회사 이름, 코링크, 익성, 웨스 CNT, WFM 네. 이 이름만 얘기하지 맞아요.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거든요. 솔직히 이 표는 저 혼자는 절대 이런 표를 못 만들어요. 이거는 저희 팀에 기업 사냥꾼들 10년 이상 쫓아오신 분이 있어요. 오. 추적하고 전문가세요. 야. 그 분이 조국 펀드라고, 아까 특수 펀드라고 본드라고 나오는데, 일단 조국펀드라고 하시죠. 저는 뭐 특수펀드 웃기자고 한 건데. 네. 한번 웃겼으면 저도 됐어요. 저는 마음이 좀 그래서 예. 조국 펀드라고 말하기가 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국 펀드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에 본인이 알고 있던 사냥꾼 애들이 출몰을 하는 거예요. 사냥꾼. 네, 그러니까 오. 이분이 예.
이걸 분석을 들어가기 시작하셨어요. 네, 네. 저는 솔직히 몰랐어요. 저는 이제 제 스터디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사냥꾼을 아나요? 그러면 그 안에서 약간 좀 선수들은 선수들끼리 선수들끼리 통하는 게 있어서 협업을 하는 거죠. 아, 협업을 한다. 이거는 협업의 그렇구나. 그림이에요. 아, 그럼 그분이 이제 그 내용을 잘 아시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등장하는 선수들을 보셔야 되는데, 아, 선수 입장이니까, 예. 선수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건 포스링크입니다. 포스링크가 선수들이 모여 있고 네. 또 돈이 모여서 흘러가는 약간 중간 저수지 같은 곳이에요. 네. 여기가 원 저수지라고 돈이 보면 모여 있는 곳이군요. 그렇죠, 중간 저수지. 네네. 근데 이 그림에서 기사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네네. 조국 펀드에서 익성을 우회 상장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 그렇지. 그런 얘기하시잖아요. 쉽게 표현해서 그렇게 됐죠. 예. 우회 상장. 요 단어에서 모든 게 끝난다고 저는 봐요. 무슨 말씀이세요? 익성을 예. 상장시켜야 되는데 직상장을 못 시키고 네, 돌려서. 다른 걸 어깨바지로 짚고 상장을 시킨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합병을 한다든지. 네. 아, 그렇지, 그렇지. 그걸 우회 상장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주인공이 누굴까요? 아, 누굽니까? 익성이죠. 익성이 주인공이다. 그쵸. 우회 상장되는 당사자니까. 그렇죠. 예, 예. 익성을 우회 상장시키기 위해서 시도를 했다. 이 행위 자체가 익성을 우회 상장시키기 위해서 시도했다. 그렇죠. 익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네.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익성 얘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렇죠. 예, 예. 익성에 누가 있는가를 좀 보시죠. 익성은 현대차 1차 벤더 협력 업체예요. 그 소음 줄이는 장치, 네, 그렇지. 뭐 환관인가요? 그래서 그 자동차 그 뭐지 도어에 붙이는 장치라 그러더라고요. 현대차 1차 벤더는 아무나 못합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독점적으로 공급해왔죠. 여기에 독일 법인장이 김상원 씨라는 분이 있고요. 네. 이분이 옆에 그 WFM이라는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서성동이라는 분이 사내이사인데 많이 아시는 것처럼 MB 경호처 처장이세요. 글쎄요. 예.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오상규라는 분이 경영 자문이신데 네. 다스의 영업 구매 본부장 출신이에요. 다스가 나와요 여기서. 다스가 나옵니다. 호호. 물론 다스도 익성처럼 현대 부품회사. 그렇죠. 1차. 예. 1차 벤더죠. 네. 재밌는 거는 익성과 다스가 설립된 연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오. 거의 비슷하고요. 그럼 여기서 코링크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코링크는 2016년 2월에 설립한다고 나와요. 그렇죠. PE는 프라이빗 에쿼티, 그냥 투자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링크 투자사. 네. 근데 코링크 설립에 대해서 한겨레가 녹취를 오픈했죠. 익성의 부회장이 코링크 PE 옆에 있는 이름에 보시면 조범동 조카가 나오죠. 네, 오촌 조카. 네, 조카에게 얘기하죠. 익성 회장님이 지시하셨으니까 빨리 코링크 설립하라. 돈 보낼게. 자, 코링크를 설립하는 자금은 익성에서 왔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코링크의 주인은 누굴까요? 익성이 되는 익성이지. 거죠. 예. 자, 그러면 코링크는 익성을 위해서 플레이를 시작하는 겁니다. 네네. 주인은 익성이세요. 그럼 여기서 투자를 이제 하는데, 자, 이 상장을 익성은 비상장, 아직 상장하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얘를 상장시키기 위해서 코링크가 뛰는 거예요. 그렇죠. 상장에 대한 돈이 되니까. 예. 예. 코링크가 처음에는 뭘로 가자고 상장을 시키려고 했냐면 위에 있는 포스링크를 쓰려고 그랬어요. 포스링크를 쓰려고 했는데 포스링크를 쓰려고 하니 여기 주주들이 이미 너무 지저분하게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포스링크가 움직인다는 걸 알고 이 안에는 이미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네, 거죠. 선수들이 들어와 있는데 네. 그거 선수들이 또 소문 내겠죠? 야, 우리 이거 플레이해서 이제 띄울 거야. 보통 이런 기업 이거는 기업 사냥, 뭐 주가 조작, 주가 띄우는 거거든요. 쉽게 네. 얘기하면 주가 띄울 때는 무슨 재료를 가지고 띄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상장사를 쓰는 거예요. 포스링크가 중요한 건 상장사예요. 상장사가 이게 네. 이미 상장이 돼 있는 회사. 그렇죠. 상장사 하니까 주가가 뛸 수 있죠. 뭐가 재료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언론 우리 검찰이 언론 플레이 하듯이 네네. 언플을 막 하고 그러면 여기가 뭔가가 있구나 하고서 돈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들은 포스링크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을 계속 쌓아서 이 회사가 굉장히 돈도 많고 앞으로 호재가 많은 회사인 것처럼 네.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림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랬는데 포스링크는 너무 지저분하게 주주들이 많이 들어와서
익성 입장에서는 힘들었어요.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스링크를 쓰는 거는 포기하고 그 다음에 WFM으로 갑니다. 그렇죠. WFM도 상장사이기 때문에. 예, 얘는 코스닥 상장사예요. 코스닥 상장사인데 자 이런 상장사를 자 여기 보시면 235억을 주고 2017년 10월 16일 인수했다고 돼 있어요. 이런 상장사를 인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대표는 누가 가고 사내이사, 사회이사는 누가 가나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돈 따라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WFM의 사내이사가 누가 갔나요? 김상원. 김상원. 익성에 있던 독일 법인장께서 가셨죠. 네. 그러네요. 네. 예, 그러면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235억에 익성돈이 있겠구나. 익성돈 또는 익성과 관계되는 사람들의 돈이 있겠구나. 그리고 또 사회이사론 포스코 출신의 김동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네. 이 사람이 돼요. 중요한 건 사내이사예요. 사내이사를 선임하고 나면 사내이사가 제청해서 사회이사를 선임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체크를 해봤더니 2차 전지를 전문으로 연구했던 2차 전지 기술을 연구했던 박사예요. 포스코 연구원이 김동현 씨가요? 네네네. 예, 예. 근데 이름 이렇게 밝혀도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김동현 씨는 괜찮죠. 예, 괜찮죠? 예, 예, 예. 김동현 씨는 뭐 김동현 씨 괜찮아. 네네네. 누가 안 근데 되는 거야? 잠깐만. 익성 밑에 예. IFM이 그러네요. IFM. 있죠. 예, 전지. IFM의 대표가 또 김동현 씨네요. 김동현 씨로 돼 있죠. 네, 이 그림을 잘 보셔야. 혹시 AFM부터 ZFM까지 다 김동현 씨가 대표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마 제때까지 만들었으면 그랬을 수도. 예.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럼 여기서 예. 제가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네네. 검찰이 처음에 조범동 그 오촌 조카가 뭔가가 대단한 코링크의 주인이고 차장이고 대표고 메인 플레이어인 것처럼 얘기했죠. 그렇죠. 조범동이 만약에 그런 플레이였으면 WFM에 235억이 들어갈 때 사내이사든 사회이사든 한 자리 차고 들어가야죠. 얘한테 줘야죠. 네네. 네. 조범동한테 아무것도 안 시키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조범동 씨는 죄송하지만 그냥 심부름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영향력이 보여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그래 그렇죠. 보여요. 예. 그게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 아무것도 이걸 모를 수가는 없죠. 수사를 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몸통은 아니었을 것이다, 무조건. 뭐 이런 그건 말씀이시죠? 아니에요. 예, 예. 전혀 아니고 네네. 그냥 조범동 씨 죄송해요. 안에 계시는데 이런 말해서 예. 뭐 주식 책 쓰시고 예. SNS에서 주식 관련해서 활동하신 걸로 이제 알아요. 예. 근데 이런 선수들하고는 급이 달라요. 이 급이 아니다. 네, 급이 결론은. 아니에요. 이 급이 아니신 뭔가 분이에요. 회사를 주물럭주물럭 거리고 뭔가 영향력 있게 행사하고 그런 정도 위치는 아닌 사람이다. 오촌 조카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쉽게 말하면 심부름 시킬 수 있는 야, 사람. 돈 넣어 이러면 돈 넣고 돈 빼 이러면 돈 빼고 약간 이런 역할만 그런 했던 심부름 사람이다. 하는 거죠. 심부름 이런 하는 말씀이신 거. 거죠? 예. 예. 왜냐하면 돌아가는 메커니즘은 좀 아니까 네네네.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림은 좀 볼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이다. 그죠. 기본 굴릴 수는 있는데 음. 메인 역할을 맡길 캐파는 전혀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선수는 안 된다 이분은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알 수는 있죠. 근데 그런 역할을 할 만한 캐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약간 깜냥이 되진 않는다. 깜냥이 안 되는 예. 거예요. 그런 조범동을 메인 플레이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몰이죠. 아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몰아가는 네. 거다. 네,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그러니까 특수부 정도의 이제 우리나라 정말 맘만 먹으면 다 털 수 있는 그 부서에 있는 그 유능한 분들이 이 정도도 몰랐을 것이다. 그건 아니다. 다 아는데도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다. 몰고 싶었죠. 몰고 싶을 네, 것이다. 몰고 싶었고 몰다 보면 뭐가 나올 것 같았는데 네네.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그림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네. 이 익성을 위한 플랜이에요. 그래서 WFM 이 상장사에다가 돈을 쏟아 붓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 투자 금액이 사는 금액이 235억이 들어갔잖아요. 2017년 10월 16일 날짜를 보셔야 돼요. 네네. 2017년 10월 16일. 네, 네.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이죠. 그렇죠. 네. 예. 예, 출범하고 난 다음이고 여기 한 180억 정도가 새로 투자된 돈이고 기존 돈이 뭐 한 50억 정도 기존 주주들 돈 줘야 되잖아요. 네네. 이제 주주를 갈아타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WFM에 돈을 쌓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채권을 발행해요. 쉽게 말하면 채권을 발행하는 거야. 채권을 발행해서 팔죠. 네네. 팔면은 일단 WFM에는 돈이 들어와요. 그렇겠죠. 돈을 계속 쌓는 거예요. 네. 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돈을 계속 쌓아서 이 회사가 뭔가 좋아지고 있구나. 근데 그리고 또
재료가 있어야죠. 플레이하려면 그 재료가 2차 전지예요. 익성, WFM 모두 2차 전지를 상관이 없었어요. 네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예. 정관의 업종을 2차 전지를 추가하는 거죠. 네네. 2차 전지는요, 리튬을 원료로 하는 그 정말 전지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WFM이 무슨 영어 스타디 네네네. 뭐 그런 건 하던 데였는데 갑자기 2차 전지가 나왔는데 그거는 익성의 우회 상장을 위해서다. 그렇죠. 이게 상장사니까 WFM이. 그렇죠. 익성의 우회 상장을 위해서 WFM이 그 2차 전지를 하는 업종으로 네. 추가하고 요 앞에 또 포스링크를 설명드리면 더 재밌어요. 제가 이거 또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패턴만 익히시면 무슨 얘기가 나와도 아 저게 저 패턴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한 패턴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돈을 이렇게 쌓아놓고 난 다음에 채권을 발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채권을 한 260억을 발행을 하는데 그거를 민땡땡이라는 분이 갖고 있는 에돈 파트너스, 팬덤 파트너스가 100억씩 가져가요. 네. 100억씩. 네. 그러면은 민땡땡 이분은 이 채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전환사채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다가 WFM이 돈도 쌓이고 뭐 2차 전지라고 막 이제 셀링이 되고 네. 그럼 어떻게 되겠나요? 주가가 뜨죠. 예. 주가가 북 뜨고 그러면 투자자들이 몰려오겠죠.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 민땡땡 이분이 갖고 있는 전환사채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쌓아놓은 돈을 나중에 지금까지는 쌓아놓기만 했는데 계속 쌓아놓지만 않아요. 뺍니다. 왜 플레이어들이 넣은 돈은 빨리 받아야죠. 그렇죠. 빼요. 계속 삼자, 유상증자, 뭐 발행 이런 식으로 계속 빼고 그 사람들이 넣어놓을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예, 빨리 일반 빼야지. 투자자들만 예. 계속 몰리는 이 개미들이 이제 몰리겠죠. 그렇죠. 네네네. 그런 구조를 만들고 그러면 이제 중간 과정은 그거예요. WFM이 주가가 목표대로 가요. 3배, 4배 네. 가면 그 다음에 익성과 합병을 하죠. 합병을 하면서 익성이 만약에 그 주가를 가려면 굉장히 힘들었을 수 있죠. 쉽지 않을 거죠. 그렇죠. 예, 예. 일반 기업이 제조업이 주가가 그렇게 뛰려면 그건 힘든 일이거든요. 네. 근데 우회 상장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런 상장사의 주가를 뭔가 호재가 그러면서 WFM과 익성과 IFM은 서로 2차 전지 뭔가 큰 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고 네. 그러면 그렇게 보여지죠. 예, 그러면 익성도 같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익성을 높은 주가에 합병해서 같이 상장할 수 있는. 근데 확실히 이거는 뭐 좀 불법이 좀 보이는 거잖아요. 약간 이런 기획상, 이렇게 돌아가는 이게 정황상. 이거는 예, 예. 일단 첫 단계가 네. 여기에 들어온 돈의 주인이 누구냐를 찾는 게 예. 그게 그렇죠, 수사의 그렇죠. 시작이어야 돼요. 그렇지. 예. 이 돈들이 과연 깨끗한 돈이냐. 죄송합니다. 어떤 돈으로 들어갔는지. 그렇죠. 예, 예. 돈의 성격을 쩐주가 누구냐. 이 판의 중요한 수사 포인트는 쩐주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뭐 조국 법무장관이 유죄냐, 뭐 아무 죄도 없는 거냐, 피해자냐 이게 나오는 거 아니요.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이. 아, 그것도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이 그냥 조 장관, 정 교수님 돈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정 아, 교수님 정 교수님으로 돈이. 갈까요? 예, 예, 예. 예, 정 교수님 돈이라고 정확하게 네네네. 워딩을 하죠. 워딩이 그러시죠, 중요하니까. 그러시죠. 예, 코링크 피해 정 교수님 돈이 들어왔는데 네. 정 교수님이 정말 검찰과 언론이 얘기하듯이 이 플랜의 주요한 멤버였으면 돈이 익성으로 가든지 WFM으로 가야 돼요. 갔겠지. 익성과 WFM이 메인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정 교수님의 돈은 어디로 흘렀나요? 어디로 갔습니까? 웰스 CNT로 흘렀다 그러죠. 웰스 CNT 로 이쪽으로. 갔다. 예. 그 전멸기, 가로등 전멸기 회사. 네, 예. 쉽게 말하면 웰스 CNT는 이 판 플랜에서 메인 플레이어가 아니고요. 그냥 돈 좀 흘려놓으려고 만들어 놓은. 왜냐하면 얘도 2차 전지라는 사업이 들어가 있으면 네. 아 얘도 좀 뭔가 하겠구나라고 언젠가 써먹을 수 보는데. 있지. 예, 근데 얘는 그냥 돈 흘리려고 구색 맞춰놓은 그 모양이에요. 치키다시라 그래야 되나요? 사이트? 아까 우리 먹었던 뭐 전복 같은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모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 교수가 코링크 PE와 주식 양도 계약서를 썼던 것 자체, 물론 실행은 못했어요. 실행은 안 했는데 썼던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거 아마 검찰에서 분명히 흘렸을 거예요. 코링크 PE는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만약에 여기 돈을 투자하고 하게 되면 계약서를 쓰는 건 기본이라고 제가 또 물어봤어요. 저희 멤버들한테 여러 군데 기본이에요. 근데
정 교수가 설령 저는 정 교수한테 계약서를 써야 된다고 충동질을 한 거는 제 추측입니다. 조범동 씨라고 봐요. 조범동 씨가 네네네. 이 계약서를 쓰면요, 주인이 되시면요, 익성, 뭐 WFM, OSCNT의 경영권을 전반적으로 다 가지실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솔직히 입장 바꿔서 제가 10억 갖고 있고 우리 저희 우성애 소장님이 소장님. 10억을 갖고 있어요. 조카가 와서 10억만 투자하시면 여기 다 가질 수 있고요. 얘는 앞으로 2차 전지로요, 주가가 몇 배로 뛸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돈이 있다면 하시지 않겠어요? 투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 교수는 쓰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판의 설계자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누가 대표가 되려고 그래? 그래. 이 저거 판의 있고. 주인은 우리야. 당신은. 우리가 그림 다 그치, 그치, 그렸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냥 흘려 들어온 돈인 거예요. 그러면 이 판에서 지금 투자되는 돈이 몇백억, 몇백억 단위로 가는 돈들이 그렇지. 움직이는데 네. 정 교수 돈 들어온 게 겨우 교수님 10억 돈 가지고. 10억? 그거 진짜 티도 안 나는 돈이에요. 그냥 하나의 투자자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투자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들이 그런 셀링 포인트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투자자 유치할 때, 야, 우리 이 플랜에 조 장관 가족도 누구 넣자? 들어왔어. 네, 들어왔어. 그쵸, 라고 마케팅 포인트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이게 소문이 나면 이 회사에 더 좋은 거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그래야 오르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김효